두리아페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압도적인 인간미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인간적인 야구. 네. 근데 저희가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셈인데 포스트 시즌이 정말 재밌게 치러지고 있어요.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명승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드디어 플레이오프 대진이 결정이 됐습니다. 4위 삼성이 3승 1패로 업셋에 성공하면서 3위였던 SSG를 끌어내리고 하나와의 플레이오프 오전 3선승제 시리즈 맞대결에 상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17일부터 대전에서 1차전이 열리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엊그제 네. 한구단 단장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정규 시즌은 모든 프런트나 그 단장들 그리고 현장의 리더들한테는 공부에 대해서 학습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업다운이 유난히 심했잖아요. 딱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과정에서도 오르락내리락 있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우승 후보였던 기아가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8위까지 내려앉았고 그러다가도 한번 쭉 올라왔었는데 맞습니다. 또 꺾이고 롯데도 굉장한 부침을 겪었는데 그 흐름하고 사이클이 가을 야구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령 삼성은 올해 그 베스트 라인업을 기대는 했지만 정규 시즌 내내 잘 가동이 된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와카 2차전이죠. 2차전부터 굉장히 원했던 밑그림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구가. 사이클이 굉장히 좋고 흐름을 잘 타고 있다. 그러니까 팀이 급작스럽게 무서워지는 거죠. 선발도 잘 돌아가고 불펜도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준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이 포스트 시즌에 앞서서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을 할 때 이광길 해설위원이 롯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롯데 내야진의 보강 혹은 또 안정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SSG, LG, 삼성 요 팀의 내야진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준표 보면서 내야진이 단단한 팀의 대결은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빠져나갈 듯한 타구들이 잡히면서 물론 투수들이 잘 던진 측면도 있지만 팽팽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 흐름을 깨는 것들이 오히려 또 그런 실수에서 하나씩 나온다는 점. 1차전에서는 SSG의 화이트 그리고 3차전에 SSG 이루수 안상현 선수의 실책 하나가 흐름을 확 바꾸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3차전 실책이 특히 컸죠. 사실은. 컸죠. 네, 초반의 흐름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SSG가 비록 더 올라가지 못하고 업셋을 당하긴 했지만 과거와는 확실히 팀 컬러가 다 바뀌었구나. 달라졌구나. 이제 거포 군단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팀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제 볼펜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4차전에서 6회 실점한 이후의 위기에서 이재현 타석의 무사 1-2루였는데 거기서 그 양쪽 벤치들이 보이는 싸움 번트냐 슬래시냐 그리고 100% 압박이냐 빠지냐 게다가 노경원 선수가 내야진 센터 내야진과 협업하면서 유격수가 빠지고 박상원 선수가 슬쩍 빠지면서 이루수 돌아 들어가고 노경원 선수도 반대쪽으로 돌아서 2루 견제를 하는 이런 픽오프 플레이들 보면서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추가 득점을 사실은 못했죠. 그게 좀 아까웠는데 삼성이 사실은 추가 득점을 못한 것이 8회 만약에 SSG가 또 리드를 잡았다면 굉장히 크게 작용할 뻔했어요. 거기서 결국은 이재현 선수가 이제 얕은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추가 점수를 못 내면서 경기 흐름이 팽팽해졌고 8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SSG가 역전의 기회를 잡았는데 무사 1-3루에서 배창 선수가 올라와서 막아내면서 이 장면에서도 최정이 1루에 있고 박성환 선수가 3루에 있는데 1사 상황에서 한희선 선수한테 엔드런 작전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엔드런을 쓰고 앞서 보여준 픽오프 SSG가 굉장히 단단한 팀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시즌이면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물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순용 감독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리즈를 앞두고 이순용 감독과 통화했을 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타격 사이클이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8월 중순부터 워낙 좋았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약간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되살리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남아있는 시리즈들 지금 이제 하나 LG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즌 막판의 타격 흐름 LG도 좀 안 좋았고 하나도 좀 안 좋았는데 그 흐름들을 쉬는 시간 동안 어떻게 회복해서 끌고 올라올지가 앞으로의 어떤 남아있는 한국 가을 야구에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사실은 올해 삼성 이 기대했던 경쟁력은 그 라인업의 구색을 잘 갖췄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당탕탕 막 라팍에서 홈런 뻥뻥 치는 팀이었는데 득점 옵션 다양한 라인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변수 하나는 불펜.
예, 불펜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게 조금 퀘스천 마크였는데 준피오까지 거치면서 삼성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업은 상대 투수에 따라 좀 변화는 있겠지만 네. 김지찬, 김성윤 빠른 조합이죠. 단신 듀오. 예, 그리고 구자욱, 디아즈, 김용훈까지 이어지는 해결사 그룹. 그렇습니다. 그 이재현이나 뭐 김홍건 선수 한 방 또 나올 수 있는 네. 또 곳곳에 이제 포진돼 있잖아요.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지금 그림이거든요. 게다가 구자욱 디아즈까지 확 올라왔고. 예, 맞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조금 불안했던 거는 불펜인데 삼성이 사실은 준피오 4경기 동안 선발이 모두 6이닝 이상을 던져줬어요. 그게 참 대단한 힘이었죠, 정말. 네. 네. 그 차이가 사실 SSG 좀 선발 그룹 메인 투수들이 부진했는데 사실 거기서 간격이 났죠. 가라비토 후라도 원태인 선수가 잘할 거라는 거는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최원태 선수까지 그렇게 잘할 거라고. 선수가 인생 투를 펼친 것이 결정적으로 시리즈 흐름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최원태 선수도 경기 끝나고 자기가 인터뷰했잖아요. 그렇게 팬분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안 하셨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선발이 잘 던지는 흐름 속에서도 그러면 7회, 8회부터는 어떤 투수가 나올까? 9회 마무리 김재용 빼고는 요 사이가 약간 물음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펜 투수가 어떤 선수가 나올지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거의 일치해야지 강한 팀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모호한 측면이 많았는데 삼성은 그 준피오를 거치면서 젊은 불펜진 배찬승, 이호성 그리고 이승민 선수 이런 그룹들이 자신감을 얻은 것이 굉장히 큰 수확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삼성 팬들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김영웅 선수 지금 몸 상태가 어떨지. 그렇죠. 4차전에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3차전에 3루에서 그 땅볼 수비 LAD의 짧은 그 타구를 잡으러 가다가 허리를 숙이면서 통증이 유발되면서 사실 빠지고 4차전에도 못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오늘 수요일. 수요일 제가 전화를 점심시간쯤에 해봤습니다. 녹화 직전입니다. 녹화 직전. 네, 김영훈 선수가 어떻게 지금 치료를 하고 몸 상태가 어떤가 봤더니 본인이 지금 나이가 젊고 어린데 침 치료를 선호한대요. 한방 스타일. 치료를 해서 그 삼성이 믿고 찾는 한방병원이 대구에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아마 침 맞고 부항 뜨고 아마 뜸 치료까지 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뭐 검진 결과 이상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뭉침 증세가 있어서 살짝 결리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지나고 내일은 조금 몸을 풀고 이제 이동을 할 텐데 대전으로요. 한번 그때 몸 상태를 점검하고 아마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1차전부터 쓸지 그걸 박지만 감독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삼성이 그 포스트시즌 치르면서 와카전에서는 조금 구자욱 선수가 주춤하면서 특히 와카 2차전은 안타 1개로 이기는 일도 벌어졌지만 준피오 거치면서 타격이 확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장타도 나오고. 그걸 기록을 보면 삼성이 마지막 11경기 팀 타율이 3할 2푼 4리였어요. 그러니까 시즌 막판에 올라온 타격감이 게다가 쉬는 틈 없이 계속 와카전 준피오 치르면서 그 어떤 타격감의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인데 SSG는 쭉 올라갔다가 3위가 확정되고 약간 쉬어가는 경기 그리고 약간의 휴식 요거 치르면서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대로는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적절히 비도 와줬고 그렇죠. 쉬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LG가 확 떨어진 상태에서 시즌이 끝났고 하나도 막판 흐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 LG가 확 이 살아오른 삼성을 상대로 어떤 타격감을 보여줄지가 플레이오프의 키가 될 것 같고 LG는 아직 시간이 더 있지만 그리고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의 변수였던 게 준피오 SSG가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거 1선발 앤더슨이 1차전에 못 나왔던 거였잖아요. 결정적이었죠. 장염 때문에. 사실은 시리즈의 흐름 결과를 만든 것은 앤더슨의 장염. 혹시 맞습니다. 폰세 와이스는 장염 같은 거 지금 없죠? 제가 하나 쭉 주요 스태프에 좀 전화를 해봤어요. 뭔가 좀 이렇게 얼굴색이 어떠냐. 폰세랑 와이스를 했더니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아니냐. 괜찮다고 하고요. 사실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히려 이거 사실은 메인 투수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 대부분이 큰 경기 앞두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좀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포스트 시즌 앞두고 한 2주쯤 전에 독감 예방 주사도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수능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전에 또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똑같으니까. 폰세는 지난 8월에 한번 탈이 났었어요. 맞아요. 장염 때문에 로테이션 한번 걸렀는데
본인도 느꼈겠지만 하나 내부에서 폰세 선수가 회복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도 9위가 직전만 못했대요. 한두 경기 정도는. 실제로 앤더슨도 예. 3차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9위가 예. 전성기만큼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얼굴이 너무 야위였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확실히 회복하는 속도가 장염 이후는 뭐 힘이 떨어진 다음에 그게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앤더슨의 그 뭐 3차전 피칭 내용은 사실 올 시즌 전체로 볼 때 거의 최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한화는 그러면 이제 그 장염 관리도 잘 됐고 예. 먹는 것도 조심했고 했으니까 뭐 예상대로 예. 정상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예. 양상문 투수 코치께 좀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하나는 투수 쪽에서는 네. 선수들한테 휴식을 겸해서 최고로 몸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고 네. 뭔가 선수들이 잘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는 선발 매치업에서 사실 어느 팀을 만나도 갑이잖아요. 아, 그렇죠. 상대 선발이 뭐 누가 나오니까 우리가 누구를 뺐다 놓고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두가 네. 아시는 대로 네. 폰세, 와이스, 유현진, 문동주로 이제 차례대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베스트면 문동주 안 나오고 끝나는 걸로. 예, 맞습니다. 그 질문을 드렸는데 양상문 코치도 그렇게 할 거란 뉘앙스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은 순서상은 최원태 가라비또인데요. 네. 가라비또가 올해 하나전에서 2경기 11이닝을 던졌는데 11이닝 동안 한 점도 안 내렸어요. 6안타만 허용하면서 평균 자책 당연히 0이고 WHIP가 0.64였습니다. 가라비토가 거의 뭐 이 정도 성적이면 천적 수준인데. 예, 그래서 1차전도 닷새 휴식 뒤 등판이 가능해요. 지금 일정상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폰세와 정면으로 붙어보겠다는 계산을 한다면 가라비토가 1차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전 시리즈를 1승 1패로 가는 전략적 선택에서 어느 것이 유리할까라 그런 고민까지 한다면은 그냥 순서를 최원태 가라비토로 갈 수도 있고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등으로 올라온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은 많이 예. 줄어 있는 상황이니까 예, 맞습니다. 과감한 선택도 가능하겠죠. 예, 대구로 또 이동을 하면은 원태인과 후라도가 지금 나올 수 대기하고 있죠, 있으니까. 순서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가 네. 사실은 삼성보다는 SSG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포스트 시즌 전에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도 SS 쪽으로 좀 그래서 기울었었으니까. 준비호를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전력 분석 차원에서 SE 쪽에 시간 할애를 많이 했었는데 흐름이 바뀌는 걸 보고 양쪽 모두 이제 뭔가 뭐 자료 같은 걸 확보를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투수와 이제 배터리 쪽에서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살아나고 있는 삼성 자타 라인. 아, 무섭죠. 예. 근데 하나 투수들이 삼성 자타 라인의 그 정규 시즌에는 강했습니다. 피안타율이 2할 4푼 8리였고요. 네. POPS도 0.705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지금 삼성 자타 라인의 폼이 좀 굉장히 극강으로 거의 올라오고 있다는. 구자욱 선수 무서워졌어요. 그 사이클이 어떨지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면 예, 선발 투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좌투수 원포인트든 한번 그 라인 1, 2, 3, 4, 5번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네. 그 라인에 내세울 수 있는 좌투수 조합을 아마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누구죠? 뭐 김범수 선수 베테랑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뭐 황준서, 조동욱 이런 뭐 젊은 군인데 이미 연습 경기에서 1이닝씩 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동 선수는 시즌 막판에 되게 예. 요소요소에 잘 썼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는 선발 투수가 뭐 최대한 오래 가는 경기를 해야 경기가 잘 풀리는 건데 그리고 우완 쪽에서 김서현 선수까지 좋은 불펜이 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좌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승부처에서 나올 것 같고 양상무 투수 코치가 굉장히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예, 삼성 쪽에서는 근데 타선 쪽에서 뭐 하나가 투수가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지금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 막판 11경기에 팀 타율이 3할 2푼 4리였잖아요. 예, 예. 오늘 확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삼성의 이제 이진영 타격 코치와 예, 이진영 타코. 예. 네, 일단 그 플레이오프 진출 축하 인사와 함께 전화를 드려서 지금 흐름과 준비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성적이 올라올 수 있었는지 되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물어보자마자 아유 아까 2차전에서 안타 한 개밖에 못 쳤는데요 뭐 이런 엄살을 예. 부리더라고요. 어쨌건 그래도 3대0으로 그날 이겼습니다. 연기력이 좋아졌어요. 기분 좋을 텐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준피오 거치면서 그 구자욱 선수가 이제 와카 때 좀 어려웠고 준피오 1차전까지도 좋지 않았는데 구자욱 선수 살아났고 그리고 이재현 선수가 시즌 막판부터 워낙 좋아졌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그걸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삼성 타선이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이재현 선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재현 선수가 9월 초까지만 해도 시즌 타율이 2할 2푼 8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저희가 앞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현 선수가 어떤 이렇게 타격의 스윙의 타이밍이 조금 늦으면서 왼팔 팔꿈치가 좀 들리는 장면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붕붕 휘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자꾸 늦고 몸쪽 이나이 빠른 볼에 약하고 이런 모습 보였는데 이재현 선수 스스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여기저기 뭐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에 조언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고민을 갖고 이진영 코치와 얘기를 하다가 답을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이진영 코치가 딱 원포인트 레슨 들어가서 딱 한마디만 했대요. 모든 스윙은 다운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공을 발사각을 만들더라도 일단 스윙이 잘 내려와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당기기만 하면 왼팔 꿈치가 들리는 거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재현 선수 귀가 이렇게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습도 그렇게 하고 그 뭐 이제 전문 용어지만 티바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세워놓고 치는 그것도 되게 높이 놓고 떨어뜨렸다 올리는 이런 동작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나이 페스티벌을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 몸이 뭐 출발부터 들리니까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일단 내려갔다가 가자. 그럼 실제로는 그림이 만들어지지만 마지막에 내리면 그냥 이렇게 찍어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가다 보니까 좋은 스윙이 나왔다. 이재현 선수 시즌 막판 15경기 타율이 4할 4푼 6리였고요. OPS가 1.358이었습니다. 가을 야구에서도 지금 타율 3할 4리 홈런 2개 때리고 있고 요 이재현 선수와 함께 구자욱 선수도 플레이오프 한 2, 3차전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구자욱 선수는 이진영 타율 코치가 공을 맞히는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냐라고 아시아 최고가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맞추는 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자욱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는 맞히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다 맞히려고 한다. 존이 너무 넓다. 배드볼 히터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공을 쳐야 되는데 자신 있으니까 나쁜 공도 다 칠 수 있고 근데 이게 정규 시즌엔 된답니다. 정규 시즌에는 뒤에 디아즈도 있고 그래서 나쁜 거 건드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포스트 시즌이 되면 구자욱 선수한테 특히 뒤에 디아즈가 있는데 가능한 한 강한 공을 가능한 한 멀리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초반에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이진영 선수랑 이진영 선수랑 이진영 코치랑 구자욱 선수랑 얘기를 했대요. 이진영 코치가 존 반만 쓰자. 스트라이크 존을 반만 놓고 어차피 밖에는 어렵고 멀리 갈 텐데 그러면 한쪽만 좁혀놓고 공략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구자욱 선수가 감을 잡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부분 통해서 이재현, 구자욱, 사나우 디아즈 선수야 뭐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런 장면들이 시너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습니다. 이제 폰세 와이스 만나야 되잖아요. 특히 1차전 폰세 어떻게 공략합니까? 물어보니까 폰세를 어떻게 공략하냐. 답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제 키는 저도 한화 쪽에 취재를 해봤는데 한화가 생각하는 삼성의 폰세 공략법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겹치고 겹쳐서 머리 싸움이 치열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 구자욱 선수와 얘기를 했던 존을 반만 골라놓고 좁혀놓고 공략하는 방법 요런 게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한화 쪽에서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문동주 선수가 그 LG와의 마지막 3연전 중에 2차전에 나왔는데 LG 타자들이 뭔가 준비한 것처럼 초반에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 사실은 결과가 희한해서 그 배경을 갖고 양쪽 투아웃이랑 뭐 스태프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사실은 다 준비를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 그러니까 LG가 문동주를 공략한 준비를 이렇게 할 거에 대한 한화의 대비가 있고 이렇게 할 거에 대한 또 다른 삼성의 대비가 복잡하게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폰세 워낙 공략이 어려우니까 좁혀놓고 반반 타법이네요. 반반 타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양쪽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번에 그 시리즈 플레이오프가 아무래도 스피드
스피드 차이가 있어요. 주루 스피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볼 스피드는 한화가 좀 셀 수 있는데 하나가 빠르죠. 그런데 그 발이 역시 김지찬, 뭐 김성윤 선수, 그리고 구자욱 선수까지 해서 빠른 선수가 하나 쪽은 더 많은데 특히 레귤러 멤버에서 그렇죠. 라인업에서. 근데 조금 하나가 그걸 견제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요? 하나 입장에서는 주전 라인업 중에 자신 있게 뛸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심우준 정도 그렇죠. 말고는 잘 눈에 띄지 않아서 노시환, 최은성 선수 조금 쉽지 않죠. 뭐 많이 쉽지 않죠. 네. 이런 걸 고려하면 심우준 한 명에게 매달리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화의 어떤 그 주루 플레이의 키는 대타 기용 가능성이 있는 이원석 선수가 쥐고 있게 되지 않을까. 필요한 타이밍에 대주자로 나서서 베이스를 훔치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인 베이스 러닝을 하는 뭔가 한 점 승부에서 이런 그렇죠? 식으로 움직일 텐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잘 뛰는 선수가 잘 뛰어주면 좋겠지만 상대 투수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삼성 원태인은 워낙 견제가 수준급이고 슬라이드 스텝이 좋아서 이 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일단 전력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대신 가라비토 선수는 슬라이드 스텝 쪽에 약간 이슈가 있어서 요 부분은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들. 이건 뭐 가라비토의 견제 뭐 이런 주자를 묶어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좀 리그 전체에 좀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있고 최원태 선수는 이제 뭐 원태인과 가라비토 중간쯤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최원태 선수를 대상으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데 키는 강민호 선수의 도루 저줄입니다. 그렇죠. 삼성이 강민호 선수가 물론 강행군 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경기에서 강민호 선수가 마스크를 쓸 텐데 강민호 선수의 시즌 도루 저지율은 13.3%를 좀 낮거든요. 굉장히 낮은 편인데 강민호 선수가 한때 도루 저지율 거의 1, 2위 다퉜던 시절이 있는데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투수들의 견제 능력과 함께 강민호의 도루 저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베이스를 훔칠 것인가. 요거는 이제 한화가 삼성을 무너뜨리는 사실은 한화도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이스 러닝이 중요하고 요게 약점을 요 빈틈을 얼마나 뚫어내느냐가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양 팀 다 뭐 포수들이 베테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머리 싸움 치러할 것 같은데 또 체력 싸움, 몸 싸움, 어깨 싸움을 해야 되는데 궁금하네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강민호, 최재훈, 이재원이면 셋이 합하면 100살이 훨씬 넘잖아요. 녹화 끝나고 좀 더 해보세요. 그리고 내부 얘기 들어보면 이게 하나가 여러 시나리오 경기가 사실은 언제 열릴지 좀 비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준피오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결정이 된 게 1차전이 금요일 밤 경기 6시 반에 맞습니다. 시작하고 17일. 2차전은 토요일 낮 2시 경기로 진행이 돼요. 쉬는 시간이 짧아요. 중간에. 그래서 하나가 당초에는 연습 경기가 낮 경기 그리고 밤 경기로 진행되는 스케줄이었는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봤대요. 밤 경기 다음에 낮 경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1차전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 힘을 더 줘야 될 것 같다는 그 판단을 하더라고요. 밤 경기 뒤 낮 경기를 하게 되면요. 또 신체적으로 좀 피로도가 높기도 하죠. 루틴이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타자들이 보통 둔해지죠. 감각적으로도.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밤 경기 다음에 치러진 낮 경기 때는 타격전보다는 투진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에서도 오히려 주루 플레이가 더 중요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내부에서는 심리적 요인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경기를 해서 억울하게 경기를 놓쳤다. 그러면 게다가 폰세를 냈는데 기분 나쁜 감정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밤 경기를 또 하게 되면은 보통 점심시간 지나면서 뭔가 심리적인 희석이 되고 뭔가 다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좀 여유를 갖게 되는데 바로 낮 경기로 들어가면은 뭐랄까 여운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털어낼 시간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전 흐름이 2차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 그러고요. 연습 경기도 밤낮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적응이 쉽진 않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삼성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밤낮 시리즈가 1차전은 밤, 2차전 낮 시리즈가 대전 구장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하나는 어쨌건 2승을 가져가는 게 목표일 텐데 이 홈 어웨이 안방과 적지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와닿는 시리즈가 이번에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종열 삼성 단장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피오가 너무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팍 라이온즈 파크의 홈관중 홈팬들의 힘을 다시 느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올해 홈관중이 164만 명으로 전체 1위였고 네. KBO 리그 신기록도 세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서울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큰 경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반반씩 이렇게 팬들이 나눠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라팍은 거의 파란 물결로 가득 차고 요만큼 빼고 함성 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종일 단장이 이제 상대팀 뭐 단장하고 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라팍에 오면은 관중들 환호와 응원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실제로 삼성이 홈 승률이 엄청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 선수들이 그 플레이를 하면서도 하나하나 열심히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삼성이 올 시즌 굉장히 어려웠죠, 중간에. 막 마이너스 몇 개까지 떨어지면서 5강이 멀어졌었는데 다시 딛고 올라왔는데 그런 그 배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나측에 전했죠. 삼성이 뭐 홈 어드밴티지가 확실하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대안하는 분은 김정민 배터리 코치예요. 한화 배터리 코치. 네. 네. 김정민 배터리 코치와 이정열 단장의 공통점은 LG 잠실구장을 쓰는 LG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김정민 배터리 코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다. 대전이 더 오. 아마 압박감이 더 클 거다. 근데 대전에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새로운 그 볼파크죠. 하나님 그렇죠. 볼파크에서 네. 해보니까 원정 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걸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수용 인원은 사실 차이가 있어요. 대구는 24,000, 네. 대전은 17,000명인데 조금 작기도 하지만 그라운드와 관중 속의 간격이 너무 좁죠. 대전은. 저기 지금 저희 배경화면으로 보이시겠죠? 예, 이게 여기네요. 네. 여기에. 여기 딱 정말 여기입니다. 예. 짜여져 있는 네, 이런 그런 느낌을 관중의 주잖아요. 응원이 원정팀에 바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게 보인다. 그리고 그래서 홈 경기가 서로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뭐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일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아전인수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홈 승률이 두 팀 다 강했어요. 하나는 뭐 홈 승률 6할 2푼. 홈 승률 6할 2푼. 예, 시즌 사실은 승률이 LG랑 할 때도 맞습니다. 홈에서는 거의 다 이겼으니까. 예, 시즌 승률이 5할 9푼 3리인데 그보다 좋았고요, 확실히. 네. 삼성도 올 시즌 승률은 5할 2푼 1리예요. 그런데 홈 승률은 39승 29패. 플러스 10. 예. 5할 7푼 4리였습니다. 준플레이오프에서도 홈 두 경기를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가을 야구하면 만원 관중 한호 이게 상당히 힘을 얻기도 하지만 네. 선수들한테는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 야구는 경험이다, 베테랑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준플레이오프까지 그 흐름을 보면은 젊은 선수들, 아직단한 선수들 활약이 눈부셔요. 특히 불펜 투수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와카전부터 치르고 준플레이오프전 가면서도 저 선수들이 처음 가을야구 하는 선수가 맞나? 예.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일단 투수를 빼더라도 타자에 있어서는 SSG가 비록 지긴 했지만 고명준 선수 예, 맞습니다. 3경기 연속 홈런 때렸잖아요. 김성욱 선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첫 가을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는구나라는 걸 잘 보여준 게 저는 배찬승 선수. 아, 대단했습니다. 결국엔 4차전에 배찬승 선수가 그 위기를 막아내면서 승부가 결정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거기서 배찬승을 올린다 사실 잘 이해는 안 됐거든요. 예. 자 무사 3루 상황 그리고 타석에는 오른손 에레디아 최정, 왼손 한유섬이라는 SSG의 핵심 트리오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왼손 배찬승을 올려서 성공해내는 박진만 감독의 뚝심. 어떻게 삼성 벤치의 도박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배찬승 선수가 그냥 계산 안에 확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필승 카드로. 힘으로 확 눌러버리니까 그 핵심을 맞습니다. 잡더라고요. 151km의 속구를 꽂으면서 탈출을 했는데 지난해 박진만 감독이 이제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김윤수 선수를 오스틴 일종의 전문으로 잘 썼잖아요. 그런 거 고려하면 그냥 한 명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타선을 상대가 하나를 만났을 때 어쩌면 노시환 최연성을 만나는 타선에도 배찬승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9위로 눌러버리는 짧게. 그렇죠. 한 10개, 15개로. 1이닝 정도로 딱 맞습니다. 막을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이번 앞으로 남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는 저는 요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배정김 시리즈. 배정김. 예. 삼성의 배찬승. 이 또한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예. 아주 삼성의 배찬승, 한화의 정우주, LG 김영우. 이 세 명이 모두 1라운더 신인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강속구로 만들어내는 가을 야구의 일종의 전투. 이게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한화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프리뷰를 좀 했는데 조금 더 궁금한 거. 지금 요맘때면 항상 그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감독 계약. 맞습니다. 지금 결정된 거는 이제 키움 설종진 감독 있고 박진만 감독은 재계약해야 되는 상황이고 LG 염경엽 감독도 재계약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발표는 안 났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LG는 일단 재계약은 확정이고요. 확정. 재계약은 확정. 염경엽 감독. 그런데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절차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절차라는 게 이게 뭐 구단에서 뭐 단장 사장 라인에서 이제 그룹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결제 서류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을 뭐 해보면은 거의 뭐 그 가부는 결정이 났다. 재계약하는 걸로. 하는 걸로. 뭐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늦춰지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리즈 선착해 있으니까 우승 가능성이 높은데 우승을 하면 계약 기간과 금액이 더 높아지고 만약에 못하면 조금 줄어들고 그런 옵션이 있는 건지. 어쨌든 사실은 조금 예상하기로는 지금쯤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미뤄지더라고요. 그리고 삼석 감독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소문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소문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포스트 시즌 최종 성적에 따라서 아마 박진만 감독 재계약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 시리즈 진출은 어쨌든 감독들에겐 훈장이죠. 훈장이죠. 게다가 2년 연속이잖아요. 지난해 맞습니다. 지난해 진출을 했었고요. 제가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또한 사실은 뭐 감독 계약이라는 게 구단 고위층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더 위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답은 아니었지만 플레이오프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제가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박진만 감독 꽤 잘한 것 같은데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성적도 굉장히 잘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두산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거의 뭐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두산 감독은 이제 면접이 시작이 됐고 면접 본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쯤 발표가 되지 않겠냐. 왜냐면 면접이 진행 중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두산 감독도 너무 늦기 전에 결정이 될 것 같고 많이들 뭐 보도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어쨌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있는 팀 중에 한 명은 아닌 것 같다. 거기 관계자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지금 2천에서 훈련 중이죠. 한국 시리즈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전해 주시죠. LG는 좀 재밌는 게 네 차례 연습 경기를 한다고 지금 염경엽 감독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스파링 파트너를 불러서 연습 경기를 했잖아요. 연천 미라클, 상무 이런 팀들. LG는 자체 청백전으로 4경기를 소환돼요.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이 이 훈련 내용, 연습 경기가 유튜브로도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섞어서 했는데요. 국가대표 A매치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축구 보통 A매치 하면은 서로 전술을 들키지 않으려고 기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초반만 살짝 공개하고. 그래서 카메라 막 긴 거를 뽑아가지고. 드론 띄웠다가 욕 먹고만. 그런데 그만큼 뭐 좀 전술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나오려는. 그거는 한 3차전, 4차전 지날 때 대문짝만하게 연갈량 나오게끔 하기는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비단 주머니 3개 하나씩 풀면서. 뭐 뭔지는 사실은 뭐 공개하기 전까지는 플레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데 뭐 수비나 주루 전술에서 뭔가 그 승부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과거에 염경엽 감독이 썼던 전술 중에는 2사 2-3루 득점 찬스에서 타자의 적시타 확률이 떨어진다. 뭐 볼 카운트가 불리해진다 그러면 2루 주자가 약간 바보 연기를 하듯이 어설픈 주루로 걸려요. 중간에 걸리고. 걸리고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대시를 해버리는 그런 거고 아까 전에 SSG 4차전 수비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사 1, 2루에서 100% 번트 수비 네. 상황에서 뭐 2루 주자가 유격수가 3루 쪽으로 이제 뛰니까 시선이나 움직임을 따라가게끔 한 다음에 2루 주자가 돌아서 들어오는 뭐 그런 류의 준비 아닌가 싶은데 조금은 색다른 걸 한 두세 개는 들고 나오지 않을까 아마 기대가 됩니다. 나오면 바로 저걸 써 하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카드로다가 네. 비장의 카드, 비장의 전술, 비공개 훈련까지 해가면서 만들어낸 LG의 전술이 무엇일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오프가 곧 시작되고 17일부터 1차전이 시작됩니다. 삼성과 하나의 플레이오프 그거 지금 기세나 흐름을 보면 어느 팀이 이길 것이다라고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물론 예. 하나가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만 삼성의 기세가 워낙 좋아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과거에 키움이 하죽지세로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 간 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플레이오프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 삼성 시리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구장에 네. 홈팬들 열기가 정말 특별할 정도로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의 엘도라도, 네. 하나는 최근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다시 조금 이렇게 신곡 나온 게 있냐 그랬더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후에 그랬더니 몇 가지 들어주는데 네. 아직은 나는 행복합니다를 뛰어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8회 최강 하나 육성원 그런 구장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한국 야구만의 그런 특별함이 양쪽 구장 팀 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인간미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봐달라는 예? 압도적인 인간미의 최강 불펜. 다음 시간에도 압도적인 인간미로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